안녕하세요. 정우쌤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투자에 있어 사업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요즘 부산 재개발 시장을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할 만한 좋은 재개발 구역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재개발은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지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바로 2019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계획 안에 기존 정비구역 지정 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비구역 지정 방식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부산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고시하는 톱다운 방식이었죠. 그러다 2019년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동의서를 거두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동의서를 걷거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른바 쪼개기가 성행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거나 토지를 입주권 가능 면적만큼 분필하고 또 다가구 건물을 다세대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입주권의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니 당연히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줄어들게 되는 사업성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 모 재개발 구역에서 다세대 통건물이나 다물권자 매도 물량으로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원인도 바로 이러한 쪼개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임대주택 비율 문제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의무가 2019년 2월 기존 5%에서 8.5%로 상향이 되었고 채 6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다시 한번 1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9년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광안 A구역과 2019년 이후 진행하는 광안 6구역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세대수이지만 광안 6구역의 조합원 수와 임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수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이후 진행되는 부산의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과 임대 세대수가 늘어나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비입니다. 최근 건설 공사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 또한 사업비를 증가시켜 재개발 사업의 수익을 갉아먹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야기된 사업성 악화는 비례율을 하락시키거나 조합원 분양가 인상을 초래하고 이는 추가 분담금이 인상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어거지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 일반 분양가 인상은 미분양을 장기화시키고 이는 추가 사업성을 더 악화시키는 등 결국 이 또한 추가 분담금의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한 요소들을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입지입니다.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입지가 좋아야 일반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고 이는 사업성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가 작아야 합니다. 조합원 수가 작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아지고 그래야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전체 세대 수가 많은 곳이 유리합니다. 규모의 경제죠. 세대 수가 많을수록 평당 공사비가 줄어들고 이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요인이 됩니다. 구역 내 상가나 종교시설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 건물 소유자나 종교시설은 그들의 자산과 생계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박기 등을 통해서 이주 철거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조합이 일을 잘할수록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합이 무능력하면 사업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운영비의 상승으로 사업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조합의 능력은 사업의 속도나 조합, 조합원, 임금 부동산 등 휴민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크면 클수록 좋은 종우 자산은 입지가 좋아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구역, 조합원 수가 많아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은 구역, 또 사업비는 작을수록 좋은데 평당 건설비를 줄일 수 있는 총 세대 수가 많은 구역, 이주 철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상가나 종교시설이 적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구역, 또 조합의 능력이 좋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구역 등을 잘 고려하신다면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구역을 잘 선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성뿐만 아니라 매입 가격, 미래 가치, 투자금, 수익률, 세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야 훌륭한 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물론 이 모든 걸 다 갖춘 물건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함정이겠지만 내가 가진 투자금 내에서 여러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물건을 제대로 골라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옥석 가리기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